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1주차 때는 영상 보시고 테스트 페이지 만드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만들어 주셨고, 오늘 하는 건 따로 이제 이거 후에 간단하게 추가로 버그 나는 거랑 그런 거 우리 이제 마음지랩 시스템 상에서 이슈는 추후에 알려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챗봇 만드는 거를 저희 챗봇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동영상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큰 전제거든요. 챗봇은 만들기 쉽다. 챗봇은 유지하기는 어렵다. 진짜 챗봇은 만들긴 쉽고 그에 대한 이제 플랫폼도 사실은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나 왓슨, 지니 다이얼로그 이거는 한국전자연구원 에트리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스켈터렉스에서 만든 그 챗봇 빌더. 그다음에 이건 라떼이에라고 해서 얘네가 신생 스타트업인데 나름 재밌게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챗봇 빌더가 사실 널린 게 엄청 많아요. 이게 B2B, B2C 해가지고 돈 이제 무료도 있고 베타도 있고 엄청난 고가의 것도 있고 되게 많고 실제로 만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전제가 이제 있는데 근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만들기는 쉬운데 왜 우리는 이거를 접근을 못 하나의 이슈에 빠집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챗봇은 더 이상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개나 소나 다 챗봇을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챗봇을 못 만들고 있을까요? 이거 그냥 취미로 해도 되는데 그게 그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상을 보시면 이 만화가 이제 제가 옛날에 스탠포드에서 NLP 강의하는 거 유튜브로 봤을 때 그때 처음 1차 시 때 이제 교수님이 보여준 만화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이 anyway I could care less. 신경을 덜 쓰겠다. 그러니까 네가 couldn't care less라고 해야지 왜 could care less라고 하냐? 너 문법이 틀렸다니까. 남자가 모르겠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는 떠다니는 공허 안에 떠다니는 존재들 뿐인데 서로와 연결하려고 하고 별의별 다 하는 것 뿐인데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그러한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심도 깊은 접근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NLP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고 학술적이게 접근을 하시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만들어져요. 챗봇 빌더라는 게 되게 우리가 실제로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어떤 가능한 변수가 있는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웃긴 건 현실은 이래요. 우리는 저런 챗봇에서 저런 걸 절대 신경 쓰잖아요. 우리는 그냥 객실을 예약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챗봇 빌더라는 거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실 예약이나 호텔 정보를 파악하는 아주 단순한 챗봇을 만들더라도 너무너무 크게 접근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저희 마인드랩에 나온 해결책이 쉽게 재설계를 하자 그럼. 어차피 이게 전부라면 이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 이게 1차적인 접근이었고요. 두 번째로 유지 관리. 어떻게 해야 쉬운 방법이 있나. 챗봇은 만들기가 쉽고 유지 관리가 어렵댔잖아요. 유지 관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에 이슈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단순 업무지만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고 현재 인공지능은 단순 작업 NLP 말씀드린 거예요. 언어지능은 단순 작업 중심이에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게 챗봇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나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또 이게 도메인이 다르고 또 고가의 챗봇이면 더 심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엄밀한 데이터 관리예요. 진짜 단순 업무거든요. 이쪽 이제 IT 업계에서는. 근데 이 챗봇 시스템을 알고 있는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된 작업자가 단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맞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단순 작업 중심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고도화된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그럼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숙련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되고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저희가 이제 도달해서 챗봇 쉽게 만들자. 결국 이거예요. 자, 이거 저번에 이제 챗봇이 실제로 대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인사말에서 객실 예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발화를 이용하죠. 객실 예약할래요? 하겠습니까?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출발, 도착, 발화예요. 이거를 똑같이 만들면 돼요. 지금 저번에 챗봇 테스트 페이지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이 덩어리들을 만든 거예요. 인텐트를 만들었다 하거든요. 이제 답변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어주면 돼요. 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로우 상에서 이동하는 건 실제로 발화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심플한 세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이 3개가 필요해요. 이게 전부예요. 답변을 만들고 흐름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어붙이면 끝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죠. 이거 더 하면 끝이에요. 끝. 더 없습니다. 자, 이거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답변 로직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로, 어이구. 오케이, 좋다. 헬로피스 펜션이라는 펜션의 챗봇입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저 챗봇은 이 3가지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실제 적용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지금 제가 여기 되게 작게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3개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테스트 페이지 만드신 거랑 동일합니다. 좀 더 복잡할 뿐이에요. 마인드랩 챗봇은 모두 다 처음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얘는 나름 4개국어 챗봇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텐트가 200개에서 100개가량 되고요. 설명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답이죠. 그래서 다음 인텐트로 해가지고 이미지랑 아이콘 버튼 쫙 있고요. 답변 있고. 해서 저게 구현된 게 이 챗봇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튼 누르는 것부터 해서 다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이 플로우거든요. 우리가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시트입니다.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은 총 3개의 시트가 있어요. 첫 번째 시트는 실제로 답변에 담겨있는 모든 인텐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인텐트들이 있구나 파악을 해서 두 번째 시트에서 이거에 대한 플로우를 짜요. 이게 또 4개국어다 보니까 이게 중국어, 이게 한국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플로우예요. 이 별 표시는 개발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해요. 위에 보시면 이게 src로 돼 있죠. 이게 소스예요. 출발점. dest 이게 destination. 그리고 bert 이건 버트. 여기가 출발점이고 얘가 도착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있던 처음으로라는 게 잡히면 처음으로 가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객실약이라는 게 잡히면 객실약으로 가라. 그래서 실제로 이 플로우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메니티에 있죠? 그럼 내가 여기에 객실약이라고 하면은 객실약으로 가야겠죠? 그럼 객실약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모든 거에 대한 이제 그냥 무조건적인 이동인 거죠. 자, 여기 있다. 돌아와. 자, 그럼 쭉 내려가면은 별표가 아닌 게 있어요. 자, 수영장이에요. 내가 예약을 하고 싶어. 근데 수영장을 물어보다 예약을 하면은 수영장 예약이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수영장에서 수영장이 없네요. 그럼 예약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려견 수영장. 여기 객실 이름이 이거거든요. 104호 여우, 201호 호몽이. 이게 얘네 객실명인데 글램핑 1호로 할게요. 글램핑 1호. 바뀌었네.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관리를 했던 걸로 하는 게 낫겠다.
살짝 난감한 케이스군요, 이건.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세션이 이어져 가지고 내가 방금 한 답은 남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 상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 못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시나리오가 아니면 그냥 모른다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제가 답변이랑 로직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 만들 때 필요한 학습 엑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ITC와 NER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ITC는 이제 인텐트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의도 분류고요. 문장의 의미 또는 목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NER은 Named Entity Recognition 해가지고 개체명 인식. 이제 문장에서 특정한 정보, 단어로 이제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보면 누가 이제 학습을 이렇게 시킨 거예요. 누가 인풋으로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 들려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시켰으니까 인텐트가 이거의 목적은 플레이 뮤직이다. 그리고 엔티티 특정 정보는 장르는 클래식이고 작곡가는 모차르트다. 설계를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음악 관련 챗봇이 되겠네요. 그럼 이 정보를 추출해내서 이거를 조합해서 이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스템 단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거든요. 저번에 이제 보셨겠지만 인공지능은 귀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 귀로 알아듣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제 시스템 단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거 보시면 이 다이얼 플로우 좌측 하단에 보면은 얘네도 인텐트 엔티티라고 있어요. 왓슨도 똑같고 지니다일로도 똑같고 스켈터렉스 똑같고 다 인텐트 엔티티 개념으로 챗봇을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인텐트 엔티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얘를 알아들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보여줄 건데 그거는 다 달라요 나름. 그리고 저희는 유난히 더 다르고요. 자, 이건 라떼인데 얘네는 되게 B2C 챗봇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흐름 그냥 이렇게 해놔가지고 인텐트 엔티티라는 그 워딩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챗봇에는 인텐트 엔티티만 쓰이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NLP라는 거를 크게 봤을 때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언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좀 있거든요. NLU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LG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있고요. 그래서 사실 챗봇을 우리가 만들 때 가장 우리 이제 고객사분들이 꿈꾸는 게 얘가 자기가 알아들어서 자기가 문장을 생성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의 챗봇, 기계가 그냥 우리랑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너레이션이 좀 아직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기계가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100% 추측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시켜도 얘가 사고를 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은 사실은 상용 연구단에서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에서 이걸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는 저는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챗봇 할 때 자연스럽게 NLU, Understanding 쪽으로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정 분석, 기계 독해, 상식 추론, 유사도 측정, 목적 기반 대학, 관계 추출, 구문 분석, 별의별 걸 다 써요. 아래 보시면 형태수 분석, 표제 추출, 구문 분석, 기계 반응 이렇게 있고. 그래서 챗봇의 감정 분석을 따라서 야, 이 XX야, 서비스가 왜 이래? 하면 이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욕이다 해가지고 이런 건 심각하게 따로 카테고라이징을 하자.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고도한 형태의 챗봇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통 초기에는 기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들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SI성 같은 경우에는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ITC, NER만으로는 이제 처리를 보통 안 하거든요. 시스템을 되게 크게 만들고 해서. 그리고 그게 SI성 챗봇이 1차, 2차, 3차년도 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뭐 긍정, 부정, 유사도 예측, 자연어 추론, 요인 강수, 기계도 계기도 분류. 실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탭봇은
ITC가 인풋이 들어오면 ITC가 의도를 찾아주고 NER이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해서 답변을 준다. 이 플로우인데 어떤 챗봇은 인풋 들어오면은 일단 문장이 문법적으로 적합한지 찾아요. 적합도 판단. 한 다음에 되게 이상한 말 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ITC 그 DB 연동 이런 건 이제 로그인 해야 쓸 수 있는 챗봇이죠. 그 다음에 ITC DB 연동이 앞에 있겠구나. 고객 정보 조회죠. 적합도 판단한 다음에 ITC하고 그 다음에 NER 돌리고 그 다음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도 특정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요. 해가지고 답변 나오고 이렇게 되게 프로세스를 계속 길게 갖고 와요. 그럼 이제 이거는 챗봇의 형태를 한 뭔가 거대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저러면은 되게 성능이 뛰어나고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저러면은 이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시스템도 되게 경직되다 보니까 이거를 유연하게 대체를 못해요. 실제로 되게 라이트하게 갖고 가면은 되게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요. 이 딜레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B2C 챗봇은 라이트하게 가고 B2B 챗봇은 좀 헤비하게 가요. 왜냐면 몇 억짜리 챗봇인데 많이 들어가야죠. 자, 이런 이제 이거는 펑션이고요. 이런 펑션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언어 모델 버트로 하려는 거죠. 이게 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는 순방향으로 이제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순방향으로 처리해보자, 역방향으로 처리해보자 막 하다가 저 버트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양방향으로 언어를 처리하자. 문장 앞에서부터도 보고 뒤에서부터도 보고 문장들 사이도 보고 그러면서 이거의 언어에 대한 이제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꽤 됐어요. 근데 이제 18년도 하반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제 노인장이 되신 거죠. 이제 하고 버트 해가지고 알버트, 모버트 해가지고 계속 성능 고도화되고 이제 경량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구글 논문 버트 기반으로 다고 챗봇을 만듭니다. 하고 버트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사실은 이론적인 거고요.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버트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값 끌어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지 보여드리고 그러고 이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제가 서버를 띄워놨어요. 이거는 저희 서버는 아니고 마음 아카데미 서버거든요. 해보면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서버 8개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니 이거 진짜 최고예요. 이거만큼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은 ITC만 알려드릴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폴더잖아요. 다 리눅스를 아신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회사 와서 배웠기 때문에. ITC 있어요. 얘를 쓰면 됩니다. cd ITC로 들어가시면 쭉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음성지능 TTS, STT부터 시작해서 도커로 이제 모든 걸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는 언어지능 같은 경우,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도커를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도커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도커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도커 띄어 있는 거 보면은 쭉 있는데 제가 어제 테스트한 게 있어요. 3시간 전에 여기 ITC 컨테이너 류 해가지고 저 해놨죠. 지금 이게 켜져 있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오늘은 학습 데이터랑 플로우를 직접 만드실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이거 만드신 거 직접 여기서 학습을 돌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미리 봐둔다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NER도 하면서 바빠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Procedure MD라고 해서 저희 NLP應用문제 팀장님 해주신 거고, 여기 ITC 들어가면 이거 Procedure MD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세요. 자, 해서 여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1, 2, 3, 4, 5 이렇게 메모장에 쭉 이렇게 있죠. 이 자료는 제가 공유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또 마우스 잊어버렸어. 자, 데이터 준비, 코어 데이터에서 학습 데이터 폴더 마이 데이터 생성. 근데 저 이미 해놨어요. 보시면은 저기 맨 위에 코어라고 있죠? 코어로 이동해 보시면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엑셀 파일이 있어요. 이 엑셀 파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가 발생이 되거든요. 아니다, 그냥 맨 처음부터 저랑 같이 하시죠. 그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모든 흔적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저걸 지워서 이제 로우 데이터 하나만 나왔죠? 제가 흔적 지우는 거를 보시고, 아, 흔적이란 이렇게 지우는 거구나. 감상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명령어를 잘 몰라. 이거 싹을 다 지운 명령어 뭐죠? 오케이, 하나씩 지우겠습니다. 수도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수도는 관리자 권한 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서버라서 마인드랩의 파트너십을 제휴하시면 이 서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도 지금 지워졌고, 살짝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갑시다. 어이구야. 복구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걸로. 12번 서버. 오케이. 여기 들어왔고요. 도커 PSA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예쁘지 않지만 여기 컨테이너 류 아직 업돼 있죠. 자, 그냥 도커 하나 새로 만들게요. 자, ITC로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 우리 이미 다 갖고 왔죠? 1번, 메모장 1번 보시면은 데이터 이미 이동시켜서 CD 데이터 마이 데이터에 엑셀 파일로 잘 나왔습니다. 도커를 실행시켜야 되죠? 이게 도커 실행시키는 파일이에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도커 명령을 해주셔야 돼요. vi 도커 빌드 해서 편집기로 들어가시면 vi 도커 빌드 이게 지금 뭔 상태인지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서버 오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진짜 오류예요. 이럴 때는 그냥 나가세요. 근데 VI 편집기 해놓고 나가면 안 되는데? 사고를 하나씩 치고 있군요, 제가. 세상에. 서버 오류가 생각보다 자주 나요. 회사 가서 한 20번은 봤어요, 저거를. 이제 다시 VI 도커 빌드로 갈게요. 영어를 잘못 보고 있나? 아, 내가 그냥 바보였구나. 도커 빌드가 아니고 도커 런이었네요. 죄송해요. 자, 얘네요. 아, 참고로 진짜예요. 저 10줄이 있어야 되는데 3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올인한 거 맞아요. 자, 하시면은 여기 이제 있어요. 이미지는 ITC 컨테이너. 컨테이너에 뭘 할 거냐? 자, 테스트라고 할게요. ITC 컨테이너. I 누르면은 격식하다는 인서트 보이죠? 이때부터 편집 가능하니까 테스트하고 U 날리고 ESC를 누르세요. 그럼 이제 편집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프리트레인드가
버트도 베이스라인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베이스라인의 위치, 모델 경로, 데이터 경로. 지금 데이터 우리가 코어 데이터에 넣어놨죠? 그리고 모델은 일로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런에서 GPU 다 쓰고, 뭐 다 세부 정보들이고, 여기서 WQ 하면 저장됩니다. 하고 나가주세요. 자, 그럼 우리 도커 이름 설정했죠? 그 다음에 sh 하면은 실행 명령어니까, 실행하면은 하다 하고 이제 원래 좀 걸려요. 텐서플로우라는 아름다운 글씨가 뜨면서 도커로 들어왔어요. 저 앞에 이상한 게 있으면 도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까지 도커 실행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게요. 제가 엑셀로 올린 거를 여기 보시면은 프리프로세스 아레바 데이터 파일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메모장으로 변환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가 경로에 다 넣어놨고 여기에 메모장에 보시면은 데이터 전처리에 경로 뒤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마우스야 어디 갔니?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흰색 배경이라서. 자, 보이시죠? 여기. 자, 이걸 하시면 돼요. 제가 실행해 볼게요. Python preprocess 그 다음에 뒤에 해줘야 돼요. 데이터 디렉토리 경로는 core 데이터에 my 데이터에 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여기 보시면 테스트 레이시오라고 있죠? 다음부터는 썸라임으로 해서 검은색 화면으로 볼게요.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구나. 오케이, 내려보자. 오케이, 됐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끝에 보면 테스트 레이시오라고 있죠? 이게 왜 있냐면은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이니까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을 아이고 메모장 무서운 것들이야. 메모장 쓰면 안 되겠어. 제가 메모장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플하고 좋아서. 오늘 메모장이 제 뒤통수를 치는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여 건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학습시켰어. 그러면은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1000여 개 학습시키고 그 중에서 100개를 뽑아서 테스트 돌리나요 하면은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죠. 이미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1000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중에 10%, 100개 정도는 따로 놔둬요. 그리고 학습을 900개만 시켜요. 그리고 이걸로 테스트를 돌려봐요. 그래서 뒤에 테스트 레이시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학습 셋 따로 만들라고. 근데 저는 테스트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레이시오 1.0을 해줘요. 그럼 다 때려 받겠다 이거죠. 하고 쭉 가면은 근데 잠깐만요. 프리프로세스 아르바 데이터 디렉토리. 이렇게 에러 날 때 힘들죠. 그냥 다시 해야지. 파이썬 프리프로 지금 치부가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되게 창피한 순간들이 많네요. 마이 데이터 경로가 없네? 경로가 없네요. 그러면 왜 경로가 없지 하고 가서 봐야 돼요. 데이터 있죠? 경로가 없네요. mkdir인가요? 네.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비개발자들의 리눅스 연대기. 매우 아름다워요. 이거 내보내도 되나? 이렇게 생방송으로? 자, 테스트. 근데 솔직히 0으로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0으로 하라고 항상 1.0으로 해가지고.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보가 보다나. 우리가 데이터는 생성을 했잖아요.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네요. 우리가 경로 안에 학습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빈 폴더라서 그래 지금. 자, 그러면은
짜잔. 그때는 좋았는데 역시 리눅스. 기존의 걸로 들어갈게요. 도커 어태치 하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스테이터스가 다 업이잖아요. 엑셋된 건 꺼진 거예요. 이거는 먼저 다시 업으로 돌린 다음에 어태치 해야 되고요. ITC 컨테이너 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CD 코어 데이터 마이 데이터에 데이터가 있죠. 이거 지금 파일질러로 옮겨야 되는데 그 작업하기에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프리프로세스 처리되는 거. 파이썬 프리프로세스 dir 코어 데이터 데이터 테스트 레이쇼 6.0 했어요. 오케이. 힘들었어. 들어가시면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텍스트로 된다. 나중에 이걸로 트레인 돌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돌리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트레인만 항상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경로 나왔어요. 자, 그럼 3번까지 했습니다. 그럼 4번이죠. 저희 언어 모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코는 한국어 모델이고요. 멀티는 다국어 학습 모델입니다. 한국 모델 코는 한국어랑 영어가 있는 거고요. 다국어 학습 멀티는 진짜 아랍어, 러시아어부터 해가지고 쫙 다 있어요. 그 베이스라인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학습을 돌려볼 텐데 우리가 이미 모델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쪽 얘가 있잖아요. 이걸 지워야지 어쩌겠어. 그냥 지우고 할 걸.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오늘 험난하지. 수도 RMRF 모델 체크포인트. 이게 독환이라서 수도 안 해도 되는구나. RF. 제가 개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왜 개발자들이 사람들 돈 앞에서 개발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면 그냥 그러니 해주세요. 이게 기획자나 사업 관리의 역량입니다. 오케이, 거의 다 죽였어. 미안해요.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화면이 너무 멀어. 네? 지금 데이터 새로 도커를 만들었는데 거기 데이터 옮기고 하려면은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요. 맞습니다. 깨끗해졌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시고 자, 우리 프리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전체까지 했고 4번 학습 실행 보시면은 CD 모델 경로에 ITC config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VI로 해야지. 쭉 있어요. 여기 코가 있고 쭉 내려가면 멀티가 있어요. 코로 하면 한국어, 영어, 멀티 하면은 다국어. 그냥 봐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알게 되시면 이런 거 수정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 하고 학습시킨 다음에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run itc config listen 그 뒤에 붙여야 되니까 line core 너무 혼나네. 경로가 안 됐군요. sh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가 쭈쭈쭈 나와요. 저기 보면은 간간히 텐서플로우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제 학습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커 안에서 열심히 돌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두고 도커 밖에서 볼게요.
지금 프로세스가 하나 생겼죠? 이 학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원을 0번으로 할당해 놨거든요. 지금 0번 GPU가 가열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열되는데 길면은 진짜 길면은 5분까지 걸리더라고요. 이 짤막한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학습 데이터로 뭘 넣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별볼, 지금 만까지 올라갔죠? 여기 지금 만까지 올라갔죠? 이제 얘가 90 몇까지 올라갈 거예요. 나 지금 사실 아움 아카데미 서버가 굉장히 탐나고 있어요. 나 그냥 별볼 그냥 중복해가지고 영어로 넣었어요. yes는 긍정이다. sure 긍정이다. sorry 부정, no 부정. sorry 제발아. 이거 학습데이터 잘못 들어간 거죠? 이러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냥 막 때려 박았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데이터가 17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카테고라이징은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면 학습 5분 안에 끝나요. 통상적으로 5분에서 10분. 제가 보통 옛날에 별의별 시도 다 했어요. 20만 개의 인텐트 300개 넣으면은 한 16시간 돌아갔고 한 40만 개 넣으면은 36시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그 학습되는 시간이랑 별개로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건 뭐 모든 인공지능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기용이니까 지금 이제 올라갔죠, 열심히. 그럼 변덕스러워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제가 챗봇 사업 담당할 때는 서버 그때 자원이 한 2개인가 4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할 때 돌리고 가서 다음날 아침에 검수한 다음에 띄우고 그렇게 잘 썼었어요. 자, 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개 했으니까 얘는 4개를 카테고라이징하는 버튼 모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4번까지 끝난 거예요. 4번 끝. 이제 5번 하고 6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행복해라. 자, 서버 실행. 그래서 챗봇 만드실 때 저희가 근간으로는 버트를 쓰니까 아마 영어 챗봇이든 중국어 챗봇이든 일본 챗봇이든 이런 식으로 작업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 외에 이슈가 없으면은 정규 표현식 쓰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회사 초반에 들어있는 NQA, BQA 아직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적합한 게 달라요. 얘 버트가 슈퍼맨이 아니라서 그 챗봇의 성격이나 유형이나 플로우 따라서 어떤 거는 진짜 어떤 거는 그냥 정규 표현식 쓰는 게 고객사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걸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만든 챗봇 중 하나가 40대, 50대 분들이 쓰시는 챗봇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이나믹한 대화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정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뭐 김태식을 검색하면 김태식에 대한 게 나와야 되고 그게 이제 완전 매칭식이다 보니까 그거는 정규 표현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잡담을 시간을 끄는 동안 장도연이 블랙핑크가 지각했을 때처럼 시간을 끄는 동안 이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도크로 보면은 얘도 이제 끝났다고. 자, 하하. 자, 그러면은 우리 보시면은 얘가 모델에 마이 모델에서 쭉 나오는 거죠. 체크 포인트로 나와요. 저희가 저 체크 포인트가 많을수록 학습이 오래 걸린 거고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0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후로 쭈쭈쭈쭉 해요. 이거를 제가 옛날에 이걸 체크 포인트가 20만, 30만까지 36시간 돌리면 그렇게 나와요. 했는데 퀄리티는 뭐 그때그때 다르고 그래서 저 체크 포인트를 끊어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10,000 단위에서 끊어라, 10만 단위에서 끊어라, 5,000 단위에서 끊어라 해가지고 그 끊겨서 툭툭툭툭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TTS는 우리가 이거 보면서 보다가 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가 그냥 토해내요. 그리고 저희 완성본이에요. 저 이후에 더 없어요. 이게 안 좋으면 데이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게 866이죠. 체크포인트 866. 자, 그러면은 5번 서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띄울 거예요. 지금 이 11번 서버에 특정 포트에 띄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띄우는 거는 5번 서버 실행해 보시면은
저기 1번에 보면 max step number 확인 있죠? 우리 지금 866이었죠? 자, 그 다음에 모델스 가서 이거 기억나시죠? config json 코 있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우리 코였으니까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일한 데이터를 넣고 동일하게 학습시켰으니까 제가 이전에 했던 거랑 체크 포인트가 똑같이 나왔네요. 원래 이거 만약에 이게 체크 포인트가 900이다. 이거를 9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866이죠? 866 하고 저장 안 할게요. 그냥 똑같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됐고 다시 상위 경로로 가서 ITC underbar server.py가 이제 띄우는 거예요. python ITC server.py 그 다음에 랭귀지는 우리 코리안이었죠. 그 다음에 포트는 지금 이 서버는 너무 예뻐요. 너무 깨끗해. 내가 원하는 포트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8001번을 하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띄우면 이제 또 뭐라고 하죠. 네. 자, 그럼 떼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 갔을 때 웃긴 게 뭔지 지금 내가 설정을 안 해줬거든요. 아직. 얘가 그래서 1번부터 7번 자원까지 다 잡아먹겠다는 대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원 관리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거 세팅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그냥 뒀어요. 저도 한번 이런 짓 해보고 싶어가지고 로맨스가 저도 낭만이 있어서 자 이걸 테스트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테스트 해보려면 이건 도커 바뀌죠. 도커 안은 지금 얘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서 자 일단은 가상 환경 들어갈게요. 지금 가상 환경을 뱅브 SDS로 해주셨어요. 해서 하면은 저기 앞에 이상한 뱅브 SDS에서 가상 환경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ITC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python ITC underbar client.py가 있어요. python ITC client.py 호스트는 지금 우리가 로컬로 쓰죠. 그럼 로컬 호스트 하고 그다음에 포트는 제가 8001번으로 했죠. 8001.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던져볼까요? Yes. 그럼 긍정이 나왔죠. 정확도는 0.95%. 자, 그러면은 학습을 이상하게 시켰지만 노라면 어떨까? 부정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자, don't know. 모름. 안 넣었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게 인공지능의 최대 딜레마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환유라고 하면 뭐라 나올까요? 긍정 나왔네요. 자, 근데 왜 긍정이 나올까요? 이게 되게 인공지능에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 뭘 설명할 때 메모장을 킵니다. 이제 가라. 이제 다 봤으니까 끌게요. 다 봤어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모두 가. 이게 인공지능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개와 고양이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하면 애가 개라고 하겠죠. 고양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하면 고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랑이 사진을 보여줘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했죠? 이건 사람이고 인공지능은 안 그래요. 개와 고양이를 가르쳤는데 호랑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학습된 거 안에서 아무거나 뱉어내요. 애야. 아니야, 이건 고양이야. 난 모른다 답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골칫거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언노운을 따로 만들어야 돼. 학습 그 답변 데이터에서나 로직 데이터에서나 학습 데이터에서나 언노운을 따로 만들어서 그 항목을 따로 학습을 시켜야 돼요. 이런 말이 들어오면 언노운으로 가라.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무식하진 않죠. 우리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챗봇을 만들잖아요. 호텔 챗봇에 대한 챗봇을 만들잖아요. 호텔 챗봇에 대한 언노운은 뭐가 될까요? 어떤 게 들어와야 모른다고 해야 될까? 호텔 챗봇에 그냥 이 말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객실 예약, 레스토랑 이런 것처럼 언론 데이터는 이거와 상반된 데이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얘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게 일단 뭐 전 더 이상 접수 안 하니까 아니 접수 해요. 오케이. 우리 STT 보면은 STT나 TTS 보면은 그냥 범위를 정해놓고 다 하고 그 범위 외의 거는 그냥 오류가 나잖아요. 그래도 한국어라는 거는 다 처리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에러가 잘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빈약하고 이거 잘 설정 안 해주면. 그래서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버트가 나름 이제 올드된 할아버지인데 18년 하반기에 나왔댔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된 할아버지인데 이 버트를 가지고 상용화를 한 게 국내에 거의 없어요. 이걸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게 아직은 100% 확정이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재밌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잘 나오더라가 아직 우리한테는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하나는 챗봇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쌓이고 견적이 잡으면 그때 고도화를 진행하세요. 그러지 않고 바로 고도화하면은 고객사랑 넉살 잡고 싸우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과정이 있으니까 이 과정을 챗봇을 단순하게 만들고 우리가 데이터를 했을 때 여기에 regular expression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이나 BQA, NQA로 처리를 해도 돼요. 단순하게 만드는 거. 굳이 더 써야 되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버트가 좋긴 한데 또 좋지 않은 면도 있어서 이거 고도화하는 거는 이제 패스트AI에서 잘 해주시고 계시고 시스템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학습시켜서 데이터 넣으시고 버트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찔러서 답 뱉어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챗봇 엔진을 만들어줘요. 여기 TTS, STT 붙인 애 만에 이거를 어떻게 프론트엔드 단에서 웹으로 구현할까, 앱으로 구현할까, 그거는 이제 추가 개발자분이 들어가거나 지금 패스트AI는 웹 기반 챗봇이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만들려면 또 작업 필요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1시간 채웠네요. 그래도 오늘. 하하하하. 이상입니다.